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지금 기아의 신형 K8 2.5 가솔린 모델 시승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콜로라도 신차 시승 행사 갔다가 퇴근길에 이렇게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고속도로 위주의 시승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남양주에서 수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신형 K8 어떤 게 달라졌고 어떤 게 좋아졌고 또 그랜저와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8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마 외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앞쪽이 완전히 다른 차라고 해도 좋을 만큼 바뀌었죠. 기존 K8이 아마 그 라디에이터 그릴 쪽 때문에 호불호가 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도전 정신이면 좋아하는 편이에요. 또 흰색 컬러만 아니면 K8의 개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디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아에서는 불호에 대한 피드백에 너무 시달려서 그럴까요? 앞쪽을 자동차 클레이 모델을 만들다가 헤라로 이렇게 쫙 밀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의 전기차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차의 앞모습을 보면 굴곡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전기차들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 매끈한 앞쪽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공기를 빨아들여서 냉각은 해야 되잖아요. 앞쪽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패널 아래쪽에 얇게 셔터 그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열리게 되고 아예 아래쪽에서도 공기를 빨아들여서 라디에이터로 찬 공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램프류는 사실상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EV9, EV3 그리고 소렌토에서 약간 느낄 수 있었던 그 세로형 램프를 K8만의 스타일로 가공해서 나왔습니다. 차를 앞에서 봤을 때 특히 이 주간주행등이 양쪽으로 쭉쭉 밀려나 있어요. 사실상 차폭등이라고 해도 될 만큼 끝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팬더가 만나는 그 모서리를 따라서 위로 쭉 올라오죠. 정말 기아가 최근 새로 내놓은 신차 중에서 이 수직형 램프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사람들 중에도 눈이랑 눈 사이 거리가 먼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을 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가운데에 너무 장식 요소가 없다 보니까 깔끔하면서도 뭔가 좀 허전해 보이는 두 가지 느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 사이에, 정확히는 보닛 끝에도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는데요. 상위 트림이나 옵션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웰컴 라이트 그리고 굿바이 램프 기능도 하는 그런 장식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앞을 바꾸면서 뒤쪽 디자인도 약간 손을 봤는데 정말 약간 봤습니다. 앞에 비하면 그렇게 큰 변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리어 램프가 차지하는 영역은 그대로 두고 그 안쪽 그래픽을 바꿨습니다.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하죠. 기아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담아냈고요. 이 램프 전체 영역 중에서 빛이 나는 부분에 그 선 두께를 약간 줄였거든요. 그래서 더 샤프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삼각형 모양으로 잘게 쪼개놨던 그 디테일을 이제는 대각선으로 촘촘하게 잘라놓은 그런 형상으로 바꿨습니다. K8의 시그니처 라인, 이 도어 스커트에서부터 쭉 타고 리어 램프 선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여전히 유지를 시켜놨고요. 리어 범퍼의 디테일도 조금 바꿨죠. 앞부분은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뀌고 뒷모습은 정말 페이스리프트에 딱 맞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런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앞뒤가 다른 차를 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앞쪽은 램프 모양도 모양이지만 전체적으로 박스형에 가까워졌단 말이죠. 예를 들어 BMW 7 시리즈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약간 부피감을 더 강조하고 이 모서리를 끝까지 쓰는 아주 덩어리감이 센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번 K8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뒷모습은 그대로다 보니까 약간 뒤로 갈수록 차의 부피가 허전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차를 옆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휠은 지금 20인치 사양이 끼워져 있는데요. 신형 K8은 17인치, 18인치, 19인치, 20인치 정말 많은 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인치부터는 전부 다 휠 너트가 보이지 않는 되게 공기역학을 많이 신경 쓴 휠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휠은 대체로 규칙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형 K8 휠, 특히 지금 끼워져 있는 이 휠은 딱히 대칭이나 규칙적인 패턴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로운 방법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눈에 띄는 면은 있는데 근데 저는 굳이 20인치 휠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휠은 사이즈가 클수록 멋있긴 한데요. 이 신형 K8은 약간 너무 큰 휠은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비례가 좀 독특해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괜찮은데 멀리서 보면 약간 키도 껑충한 것 같고 뒤쪽 범퍼 밑은 너무 공간이 비어 보이고 이런 언밸런스한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랜저의 디자인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신형 K8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내도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그대로지만 테두리 모양이 바뀌었고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차는 요즘 스티어링 휠 커버에서 엠블럼을 빼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기아는 요즘 이렇게 오른쪽에 비대칭으로 넣습니다. 가운데 넣는 것보다 이게 더 이쁘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보게 되긴 하죠. 이게 왜 여기 있지? 좀 어정쩡하게 오른쪽으로 가서 모르겠는데 확실히 오른쪽으로 빼놔서 의도한 디자인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엠블럼을 빼고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 자체도 이전 모양보다 조금 더 젊은 감성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겉에랑 안쪽에 다른 컬러의 가죽을 쓴 것도 되게 예쁘고요. 근데 여기 플라스틱 범위가 너무 넓다. 이렇게 딱 잡으면 손바닥에 플라스틱이 많이 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디자인적 처리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모니터가 바뀌면서 CCNC 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무선 업데이트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처럼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연결이 된다는 거겠죠. 이 정도 기능은 K8 정도 되는 차급에서는 이제 필수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센터 콘솔 이 부분은 실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랜저가 센터 콘솔이 워낙 넓잖아요. 그 그랜저랑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이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요. 만드는 김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2개 넣었습니다. USB-C 타입 단자도 2개 다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있는 이 전환형 디스플레이, 이 공조 장치랑 미디어 기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 기아가 좀 오래 쓰네요. 저는 슬슬 이제 이 부분도 다른 디자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뭐 이 상태로 있다가 온도 조절하려면 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내로 또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이 수납 공간 아래쪽은 되게 차분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변속 다이얼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오토홀드, 주차 카메라, 그 아래쪽으로는 열선 통풍 시트 뭐 이런 것들 다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데 커버를 닫으면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 약간 오돌토돌을 한 감이 있는데 이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아래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잘게 잘려 있는 조각들을 연결해 놓은 거라 독특한 질감도 느껴집니다. 진짜 나무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저희 타고 있는 시승차는 이렇게 양문형 센터 콘솔도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제껴서 여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양쪽으로 열려주는 센터 콘솔인데, 단순히 양쪽으로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선 기능을 누르면요, 여기도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팔 쪽도 겨울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고급차에나 들어가는 기능인데, 이 K8에서도 이번에 새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실내 컬러는 지금 블랙, 베이지 투톤입니다. 저번에 신차 공개 행사장을 가서 봤던 마음에 드는 2가지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적당한 노란기가 도는 베이지 컬러라서 마음에 들고, 특히 천장이 소재가 너무 좋아요. 이 만질 때 느낌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런 필러나 도어 트림에 붙어있는 요 메리디안 스피커 커버, 금속 느낌을 낸 부분도 있어요. 플라스틱인데 이런 데는 또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커버 패턴을 이번에 새로 바꿨습니다. 잘 가공된 금속 느낌을 주는 부품이 들어있으면 차 실내가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의 실내를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 스피커 커버 한번 보시고 손으로 또 약간 만져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약간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차에 타자마자 느낀 점 중에 약간 특이한 건요,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다라는 점입니다. 딱 문을 열고 앉았을 때 일반적인 이런 준대형 세단이라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예상보다 시트 높이가 높아서 앉기에는 되게 편해요. 타고 내리기에는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단을 좋아하는 사람들, 저 같은 세단 매니아들한테는 약간 더 낮게 앉아서 묵직하게 깔려가는 그 특유의 주행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SUV 대신 세단을 고르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최근에 푸조 408을 또 시승을 했는데, 408은 크로스오버잖아요. 딱 그 차와 비슷한 시트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 다른 매체들 영상도 몇 개 챙겨봤는데 공통적으로 시트가 높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키가 180 중반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여기 이 부분에 머리가 조금 닿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닿지? 부러운데?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 두툼해지고, 썬루프의 좌우 폭도 넓지 않습니다. 아마 레일이 들어가야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키가 작은 저도 여기에 딱 앉았을 때 천장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큰 분들한테는 꽤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승차에 들어있는 파워트레인은 신형 K8에 들어가는 3가지 종류의 파워트레인 중에 최약체입니다. 직렬 4기통 2.5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고 8단 자동 변속기랑 매칭이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198마력, 최대 토크는 25.3kgm입니다. 출력은 무난무난하고 또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토크는 조금 낮은 편이죠. 이 덩치에 비해서는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2.5 엔진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치고 나가는 성능 자체에 크게 미련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운전한 느낌으로는 정말 편하게 운전하기에는 나쁠 게 없다, 괜찮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속 페달을 밟고 나서 엔진 회전수가 쭉 올라오고 속도가 붙기까지의 과정이 확실히 느긋해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지 않게 그냥 페달을 툭툭 건드리면서 운전을 해도 딱히 차가 꿀렁거린다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변속기도 웬만한 상황에선 존재감을 별로 안 드러내네요.
되게 부드럽게 변속을 하고 이 시프트 패들로 직접 단수를 이렇게 조절을 해봐도 다운시프트를 하나하나 할 때 구분감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서 엔진 브레이크가 확 걸리는 건 당연한 건데 변속기가 다른 기어에 딱 체결됐다는 그 느낌은 최대한 그 충격을 상쇄해서 불쾌한 느낌을 지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8단 변속기라는 것 자체도 이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K5 2.0 가솔린을 탔을 때 그 차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 강속 운전할 때 엔진 회전수도 조금 높은 편이고 저속에서는 기대만큼의 반응 속도는 또 안 나와가지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파워트레인이 아쉬워서 이래서 하이브리드를 사나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면에 K8은 차급이 한 단계 더 높아서겠죠. 배기량도 조금 더 높고 기어 단수도 2개 더 많습니다. 치고 나가는 성능이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고만고만하게 타기에는 딱 괜찮은 파워트레인입니다. 승차감은 딱 우리가 준대형 세단에서 기대하는 레벨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인치 휠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19인치 휠 이상부터 들어갑니다. 이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의 승차감은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랜저도 K8도 너무 출렁거리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부드럽게 요철들을 넘어가주는 준대형 세단을 원하는 아마 40, 50대 분들이 많겠죠. 그분들의 니즈를 딱 노린 그 정도의 승차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좋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휠을 18인치 이하로 끼거나 아니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고 19인치 이상을 고르던가, 이 두 가지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타일 2 옵션에 묶여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쁘고 기능적으로도 괜찮은 옵션들이 묶여서 오래 타면 탈수록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MVH 성능은 전체적으로 일단 방음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서 노면 소음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내고요. 지금은 젖은 노면이라 객관적인 판단이 약간 어렵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타면서 딱히 소음이 거슬리게 들어온다는 부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 HBC 하이웨이 바디 컨트롤 기능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GV70 리뷰 때 보여드렸던 고속주행에서 차체의 움직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때 제네시스로 테스트했을 때는 정말 효과를 확실히 느꼈죠. 특히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놓고 가다가 앞에 가깝게 차가 끼어들었을 때 노즈 다이브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부드럽게 감속하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체가 약간 풀려가지고 드디어 주행 속도가 좀 높아졌는데요. 고속에서도 차분하게 눌러주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특히 차가 한번 떴다가 가라앉을 때 출렁출렁하면서 여진이 많이 남지 않고 금방 다시 자세를 잡는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랜저가 아마 K8보다 약간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이는 취향의 차이지 어떤 차가 승차감이 더 좋다 나쁘다를 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차 모두 승차감은 괜찮습니다. 이 두 차의 옵션표를 보면 서로에게 없는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K8에 있는 이런 양문형 센터 콘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드 2개 들어가 있는 거, 이건 그랜저에 없습니다. 대신 그랜저에는 2열 전동 시트 옵션이 있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2열 창문 선 커튼이 무조건 수동식인데 그랜저는 전동식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의 디자인 차이를 떠나서 2열에 조금 더 많은 옵션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랜저가 더 어울리실 것 같고요. 나는 2열에 그렇게 많은 옵션을 투자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그랜저보다는 신형 K8의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셔도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깜빡하고 있었던 단점이 있는데, 이 차가 정차 시에 진동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시트를 타고 오는 진동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공회전 RPM이 700rpm인데 이 운전대를 타고도 약간 올라오고 이 시트 쿠션이나 등받이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진동이 좀 있습니다. 이건 요 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K8 타보신 제 주변 분들은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주행을 시작하고 나면 그런 진동은 거의 사라지고 되게 매끈합니다. 그런 소소한 단점들 외에는 이 신형 K8은 준대형 세단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승차감, 정숙성, 편의 장비, 디자인, 소재, 이런 여러 가지 면들에서 우리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차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 트림을 한번 짜봤습니다. 노블레스 라이트가 기본 트림인데 여기에는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등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정도 급의 차면 혼자 타실 일은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1열 전체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노블레스 트림을 기본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메리디안 스피커, 스타일 2 옵션,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 이 옵션 3개만 딱 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딱 4,439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주요 포인트들이 일단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조절식 스티어링 휠, 그리고 동승석까지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2열에도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방음 성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협해야 할 옵션들도 있는데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뺐고요. 왜냐면 있으면 좋긴 한데 저는 사실 계기판에 있는 정보만으로 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2가 빠집니다. 2의 주요 기능이라고 한다면 차선 변경 보조 기능이겠죠.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깜빡이만 딱 넣으면 알아서 차선을 바꿔주는 기능인데, 사실 저는 시승하면서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갔으니까 한번 써보자 라는 식으로 작동해 본 적 있지만 실제로 쓰면서 편리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기 위한 과정 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열 통풍 시트가 빠집니다. 스타일 2와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고른 이유는 일단 스타일 2에 아까 말씀드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묶여있기 때문이고요, 스마트 커넥트에는 빌트인 캠이 묶여 있습니다. 블랙박스 추가로 장착하기 귀찮잖아요. 그것 때문에 빌트인 캠이 들어있는 이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그것만 단독으로 옵션으로 빠져 있으니까 하나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파워트레인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로 3.5 V6 가솔린 자연흡기가 있고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있죠. 이 3.5 사양에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V6 엔진의 회전 질감, 그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만족하시면서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고 출력이 300마력으로 올라갑니다. 조금 더 호쾌한 가속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어울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3.5 모델에만 4륜구동 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 하이브리드, 2.5 자연흡기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4륜구동을 선호하실 분들, 예를 들어서 사시는 지역이 좀 미끄럽다거나 눈이 자주 온다거나 그런 곳에서는 또 쓸모있는 옵션이 되겠죠. 1.6 하이브리드의 메리트는 명확하죠. 일단 연비, 트림이나 휠 옵션에 따라서 최소 16.1, 최대 18.12km/L의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1.3km입니다. 지금 굉장히 막힌 길을 한 2시간 정도 달렸는데 복합 연비랑 비슷하게 나왔네요. 처음에는 좀 16km 이상 나오더니 지금은 리터당 11.9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숙성이겠죠. 특히 시내 구간에서의 정숙성이 전기 모터의 어시스트를 많이 받는 하이브리드 특성상 조금 더 이 차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기량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자동차 도 하이브리드가 가장 적게 날 수 있겠죠. 다만 파워트레인을 업그레이드 할수록 기본 가격이 늘어납니다. 최하위 트림 기준으로 3.5를 선택하면 312만 원이 늘어나고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면 636만 원이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풀옵션에 풀옵션을 더하면 거의 제네시스 G80에 가까워지는 그런 마법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아 K8 이렇게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국산 준대형 세단으로서의 기준은 일단 맞춰놓은 것 같은데 과연 이 차가 그랜저를 이길 수 있냐?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랜저라는 이름값이 이미 어마어마하죠. 1세대 갓그랜저 때부터 쌓아온 이미지, 현대차 중에 가장 좋은 세단이라는 이 입지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K8은 K7부터 시작했잖아요. 숫자를 하나 올려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포지션이라는 거를 어필은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랜저에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라도 확실히 더 저렴했다면 수요가 약간은 이동했을 것 같은데 이젠 가격마저도 거의 동일선상에 나란히 섰으니까 과연 신형 K8의 상품성 변화, 디자인 변화가 먹혀 들어갔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신형 K8 시승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3.5 가솔린이나 1.6 하이브리드 시승차가 구해진다면 그때 또 K8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